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요즘같이 뜨거운 더위에는 이 더위를 싹 씻어줄 싱싱한 여름 과일이 딱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이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수박이 여름 과일로 참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수박 사면서 제대로 된 수박을 좀 고른 적이 없어요. 맨날 허탕해가지고 집에 와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서 그냥 수박 주스로 만들어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수박을 좀 어떻게 잘 고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몇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어떤 분들은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 두드렸을 때 좀 이렇게 무거운 소리가 나면은 맛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꽁다리에 좀 이렇게 녹색 싱싱한 꼬다리가 붙어 있는 게, 그리고 또 수박에 이런 게 기다란 줄기 같은 것들이 색깔이 선명하면 맛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몇 번 골라봤는데 영 아니네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수박 잘 고르는 비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의 저소득 아파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일반 아파트 사시면서 렌트비에 어려움이 내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소득의 30%를 낼 수 있는 그런 저소득 아파트, 또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원하실 것 같아서 좀 오렌지 카운티, 북 오렌지 카운티죠. 부에나파카, 풀루턴, 그리고 또 한인분들이 요즘 많이 사시는 얼바인 지역을 중심으로 좀 그런 아파트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요. 단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정된 아파트에 대기자로 신청하면 뭐 4년, 3년, 7년, 특히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뭐 10년, 15년까지 기다리는데, 이렇게 적은 수량의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누가 신청하나 이렇게 경쟁해야 되고, 그런 환경보다는 좀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아파트를 일단 많이 짓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내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부에나파크 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하우징 엘레멘트라 그래서 이제 부에나파크 시의 앞으로의 미래의 주택 계획이죠. 주택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주택, 특히 저소득 주택과 관련돼서 시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일단은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시, 특히 주택국, 도시계획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허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의원들, 또 도시주택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이죠. 그리고 또 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저소득층 아파트를 좀 더 크게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닝,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이런 동네에 그런 단독주택이 있죠. 싱글 하우스라 그러는데, 단독주택이 있는 데에는 2가구 이상의 어떤 그런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거의 힘들었어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3가구, 4가구, 심지어 그런 적은 유닛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들이 이제 그런 조닝, 원래 만들어진 조닝 규제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요즘 같은 추세는 너무 저소득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좀 조닝을 바꿔서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지금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닝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시의원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아파트 인상을, 렌트비 인상을 너무 터무니없게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아예 렌트비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에 비해서 3% 이상,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의 3% 이상은 렌트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렌트 컨트롤도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의회에서 어떤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 렌트비 보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정책들을 시의회에서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치기 때문에 그 시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시의원들에게 이런 그 저소득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에나파크 시에서 지금 앞으로 미래의 주택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영어, 스페니쉬, 우리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부에나파크 시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2020년 작년 인구조사 이후에 매년 10년마다 미국에서는 선거구를 재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정치인을 뽑는 선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인구조사의 결과로 선거구들이 다시 이제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요즘에 LA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이 한 4개 정도의 시 지역구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되도록이면은 더 2개나 아니면 단합된 하나의 한인 선거구로 만들어서 어떤 소수민족, 그런 아시안 유권자,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에나파크,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지금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이 선거구 지역을 통해서 이 정치인들이 선출되는 것이 최근의 일이에요. 오랫동안 오렌지 카운티는 이제 보통 시의원을 뽑을 때 at large라 그래서 어떤 지역구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 시 전체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최다 득표를 받은 3명, 4명의 후보자들, 선정자들을 시의원으로 이제 선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플루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을 봤을 때 백인들이 다수죠. 소수민족, 특히 아시안들 같은 경우는 20%, 한 30% 정도의 인구라고 그래도 거의 70%, 80%의 인구가 백인이기 때문에, 이 전체로 했을 때 투표를 만약 한다 그랬을 때 이 백인들 다수의 표들이 이제 1, 2, 3, 4, 5 그 후보자들에게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 아시안들, 소수민족들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선거로 해서 시의원으로 당선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수민족 커뮤니티들이 2015년, 16년부터 플루턴시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고, 많은 그런 다민족 연대들이 노력을 해서 플루턴시에서 선거제도가 at large,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최다 득표를 받은 5명을 선출하는 대신 지역구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지역을 이제 지도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1지구, 2지구, 3지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그 시의원을 이제 선출을 한 게 201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아시안 인구가 2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특정 지역 1지구, 예를 들어서 1지구를 나눴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한인이라든가 아시안 소수민족들의 인구수는 거의 49%, 거의 50%, 아니면 50% 1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을 지도로 나눴을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더 뽑을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common community of interest라 그러는데요. 특정 지역에 사는 어떤 그런 주민들이 공통의 언어를 쓴다든지 공통된 문화를 갖고 있다든지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을 분산시키지 않고 그 지역을 한 지역구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시의원을 이제 뽑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선거에 이제 어떤 소수민족들을 권리를 이제 좀 보장하는 선거법이 이제 있고 그 선거구 재조정법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턴시에서 2018년부터 그 전체 투표로 하는 거 아니라 지역구로 나누는 선거제도가 시행이 됐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시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 지역 선거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에나 파크이죠. 그래서 부에나 파크 같은 경우는 2018년 그때부터 아마 2019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선거제도를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제 정치인들을 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이제 부에나 파크 시 선거 때 일지구 한인분들이 이제 북쪽 부에나 파크에 많이 사시잖아요. 특히 이제 비치 블루버드라든가 멜번 지역 중심의 한인 아시안 상권 그 지역 중심으로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소수민족 그 시의원이 당선이 됐죠. 박영선 시의원님이시죠. 그리고 특히 부에나 파크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그 건강한 그 시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직을 맡아서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최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에나 파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현재의 5개의 시 지역구를 4개로 줄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그 시장직을 돌아가면서 그런 시장직을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 선거에 전체 주민들의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그런 그 한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하는 그런 시장직 선출제로 이제 바꾼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소수민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고 아주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5개의 현재 시 지역구를 4개로 놔둔다든지 어떤 시장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최다 득표를 받은 한 사람의 시장을 선출한다는 거를 바꾸게 되면 우리 소수민족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당선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일지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안들의 인구가 한 25% 정도를 만약에 된다고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시의원을 선출했을 때 그런 소수민족들을 대표하는 소수민족 출신의 그런 그 시의원을 당선하기가 좀 더 수월한데 만약에 이게 4 지역으로 나뉘다 보면은 아시안 소수민족들의 인구가 10% 아마 미만으로도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한 지역구에서 20% 또는 이상의 어떤 그런 아시안들 소수민족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그런 그 상황에서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그런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선출하기가 더 힘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에나 파크의 어떤 선거구 재조정에 있어서 현재의 5개의 선거구를 저희가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시장직 임기를 맡아서 모든 시의원들이 시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키우게 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현재의 제도를 저희들이 지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회 공청회 때 또 이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커뮤니티 회의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들을 전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원들에게 어떤 그런 주택, 저소득 주택 정책, 그리고 우리 저소득의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어떤 주택과 관련된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에나 파크에 우리 한인분들, 또 우리 소수민족, 아시안계, 라틴계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요번에 그 하우징 일레먼트에 대한 참여, 그리고 선거구 재조정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소수민족들의 목소리를 시의원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전달하면서 현재 5개 지역구를 유지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시장직을 맡게 하는 것들을 좀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7월 27일 날이죠. 부에나 파크 시의회에서 시의회가 열리는데 5시에 열리거든요. 그때 좀 주민들의 목소리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7월 29일 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많이 사시는 일지구에서, 그 일지구에 있는 그 학교에서 그 멜번 길과 비치 블루버드에 있는 베리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 저녁 6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제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일지구에 아시안 분들, 한인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이런 그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이 주민 공청회 7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 날 6시에 갖는 이 공청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한인 커뮤니티,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부에나 파크 시에서 앞으로 부에나 파크 시의 향후의 주택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부에나 파크 시의 웹사이트에 와 있고요. 이 웹사이트 밑으로 가시면은 여기 그 하우징 엘레멘트라고 하는 그 창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런 창으로 연결되고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우리말 설베이가 있었는데 지금 임시적인지 이게 지금 설베이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요 밑에 거 Learn more about cities, 좀 더 시의 하우징 엘레멘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세요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지금 이 주택국 시의회에 이 하우징 엘레멘트 2021 골뱅이 buenapark.com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여기 이메일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에나파크 사시는 주민분들 중에서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 저소득 가족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로 부에나파크에 보내서 좀 더 부에나파크 시에 우리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야 된다. 서민 가족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야 된다. 현재 개발 중인 그런 저소득층 아파트가 있으면 정보를 쉽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려라. 아니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줘라. 그리고 저소득층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예산을, 퍼센테이지를, 예산을 갖고 지금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 알고 싶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어라. 또 예를 들어서 뭐 렌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도록 시에서 렌트 컨트롤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소득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시의 어떤 조닝과 관련된 그런 그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변경을 해라.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시면 이 부에나파크 시에 좀 더 저소득층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질 수 있고 저소득층 주민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내셔서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서 부에나파크 시에 저소득층 주택을 원하시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일단은 지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저소득층 가족분들이 특히 오렌지 카운티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하죠. 찾고 그 신청서를 받고 작성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이제 그 단계들을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아파트마다 신청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그 각 아파트에 연락을 해서 신청서를 따로 받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파트들이 그 신청서를 나눠주지 않고 있죠. 왜냐면 그 기존에 있는 대기자 명단, 웨이트리스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신청서를 나눠주지도 않고 대기 접수도 이제 받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라 계속 연락들을 하고 정보를 이제 찾아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신청, 대기 접수를 받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알아보는 과정에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저희가 요번에 K타운 액션 유튜브 방송을 처음에 하면서 2회 방송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방송 때 연방 HUD, 연방 주택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집코드만 넣고 주위에 그 저소득층 아파트, 예를 들어서 연장자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 나이 제한이 없는 가족 아파트,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방송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방법 두 번째는 그 각 시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주민, 레지던 아니면 세입자, 테넌트로 가셔서 어떤 하우징, 주택 아니면 어포러블 하우징, 저렴한 주택, 그런 그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누르시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보통 그 관리사무소, 저소득층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웹사이트나 또 몇몇 주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어포러블 하우징, 저소득층 아파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웹사이트이 있는데,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주소라든가 정보를 넣으시고 이제 아파트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각 시에, 예를 들어서 뭐 부에나파크, 플루턴, 뭐 욜발린다, 얼바인, 이런 지역의 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그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를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에나파크 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부에나파크 시 웹사이트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창에 이렇게 홈, 레지던, 뭐 도잉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지던트로 한번 가보세요. 레지던트로 가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부서 그리고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하우징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이거를 한번 누르세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부에나파크 시에서 관리 아니면 갖고 있는 이런 저소득층 정보들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어포러블 렌탈 하우징 이거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여러 아니면 또 모든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리스트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가서 시별로 뭐 애나하임, 뭐 부에나파크, 산타아나, 얼바인, 플루턴 각 시별로 여기가 어느 아파트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여기가 연장자 아파트인지 아니면 패밀리, 가족 아파트인지 하는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서 이메일이나 주소나 전화로 해서 그 아파트에 가셔서 신청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마 리스트가 제때제때 업데이트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전화 거셨을 때 아마 옛날 전화번호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뭐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아파트에 가셔서 신청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어포러블 하우징 디버, 그러니까 부에나파크 시에서 개발한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에나파크 시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전화번호는 없지만 여기 이제 아파트 주소가 있고 언제 이 아파트들이 건설되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나온 정보로는 지금 제일 최근에 지어진 2016년에 지어진 아파트 정보들이 여기 이제 있네요. 어떤 베드룸이고 전체 유닛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이제 부에나파크 시에 한정한 정보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기타 주택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있고, 오렌지 카운티의
사시는 분들이 이제 섹션 8, 보통 이제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오렌지 카운티 주택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건 또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섹션 8 바우처 부분은. 그래서 이 부에나파크 시의 웹사이트를 잠깐 보면서 이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저소득층 아파트를 찾는 거, 지금 부에나파크 시에 관련된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 주택은 웹사이트를 가셔서 레지던트 하우징을 누르셔서 이런 그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부에나파크 시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부에나파크 시에 있는 저소득 가족 아파트죠. 여기는 이제 그 텍스 크레딧 아파트고요. 그 의미는 렌트비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 렌트비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가 원베드룸이 1,500불이라 그러면은 여기 같은 저소득 저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렌트비의 레인지가 보통 뭐 한 700불에서부터 한 1,100불 정도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도 이 일정 정도의 소득 이하를 이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팍 랜딩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지금 1베드룸, 2베드룸, 3베드룸이 있고요. 현재 지금 대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지금 신청을 원하시려면은 이 아파트에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parklanding@jsco.net 여기에 이메일을 보내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이메일을 보내서 그 신청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거든요. 조만간 저희가 이 아파트 신청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그 K타운 액션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복사해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그 오렌지 카운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연장자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을 원하시잖아요. 그런 방송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그 기회가 돼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의 권 회장님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우리 그 주민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아파트라든지 우리 캘리포니아 주의 렌트 보조 신청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K타운 액션의 그 회원분이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가든 그로브에 있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지금 주 렌트 보조 그리고 이런 서민 아파트 신청을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그 오렌지 카운티 그 가든 그로브 블루버드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바로 옆에 또 오렌지 카운티 제가 오늘 명함도 받아왔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라고 있더라고요.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 주소가 9884 가든 그로브 블루버드인데요. 이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에서도 그 연장자분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을 원하시면 신청서를 갖고 오시면 그 무료로 특히 저소득층 연장자분들께는 무료로 아파트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연장자분들께서 신청서 작성에 어려우심이 있으면 신청서를 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한민노인회로 가시면 거기서 신청서 작성을 이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주민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런 이유로 렌트비를 내시지 못하셨거나 앞으로 렌트비 내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시면 저희 K타운 액션의 자원보호사 선생님께서 그 신청서 그리고 이런 저소득 주민 아파트에 대한 서류 신청 작성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에나파크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소식입니다. 한 6개월 전에 부에나파크 시에서 지금 그 부에나파크 시내에 8300 밸리뷰 지역에 현재는 여기가 교회인데요. 이 교회 지역에
지금 한 57유닛 이상의 연장자 아파트,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계획안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셔널 코어라고 하는 저소득 개발업체가 이제 개발을 할 건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62세 이상 되시는 저소득층 연장자분들을 위한 그 저소득 시니어 연장자 아파트고요. 모든 유닛은 57세대. 2020년 작년 말에 겨울인가 이게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아마 올해 가을쯤 빠르면 공사가 이제 시작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에나파크 사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공사 진척을 보시면서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을 때 이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는 그런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8300 밸리뷰 스트리트거든요. 여기가 밸리뷰하고 크레센타가 만나는 그런 길인데요. 잠깐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예요. 세인 조셉 여기 뒤에 보이죠? 부지가 꽤 되네요. 이 교회에 62세 이상 되시고 저소득층 연장자분들을 위한 그 연장자 아파트를 짓는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아마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가 보도가 되었고, 그럼 보통 뭐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때 1년 반,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그때쯤 이제 완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에나파크 사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공사가 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에나파크 바로 인근 지역이죠. 풀루턴 시에 위치한 두 군데의 저소득층 아파트 대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62세 이상 되시는 연장자분들이 이제 사시는 아파트고요. 또 다른 아파트는 나이 제한 없고 가족 중심의 이제 저소득 서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그 정부 보조 받는 섹션 8 아파트는 아니고요. 어포러블 하우징 저렴한 아파트, 텍스 크레딧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렌트비보다는 저렴하지만 렌트비가 정해져 있고, 보통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해진 렌트비의 소득을 한 2배에서 한 2.5배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베드룸 아파트가 만약에 1,000불이라 그러면은 한 달 소득을 2배로 하면은 2,000불이 되겠죠. 그리고 2.5배 하면은 2,500불이 되겠죠. 그런 소득을 이제 요구하는 어포러블 하우징, 저렴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벤타나 62세 이상 되시는 신청인 배우자 모두 다 62세 이상이 되셔야 되는 그 연장자 아파트고요. 여기에 지금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렌트비의 그런 그 레인지는 1,000불에서 한 1,165불 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대기 접수를 받고 있고요. 여기 주소가 345 이스트 카먼웰스 에베뉴 풀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장자 아파트에서 대기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웹사이트 가셔서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셔서 신청서를 받으신 다음에 접수를 시키시면 되고요. 저희 K타운 액션에서도 여기 전화해서 신청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든그로브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로 오시면 제가 신청서를 드리고, 그 신청서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한민노인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벤타나 아파트 플루턴에 있는 연장자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시추아 아파트라 그러죠. 여기는 가족 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 가족분들을 위한 아파트고, 주소가 지금 그 336 이스트 산타페 에베뉴 플루톤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모두 한 55 유닛이 있고요. 스튜디오, 그 다음에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기 기간이 한 1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기다리는 기간이.
그리고 완베드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월 렌트비가 536불부터 1,400불까지.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500불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렌트비를 1,400불이면은 일반 렌트비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제 그 어포러블 하우징 이라고 합니다. 시트라 아파트 CITREA 336 이스트 산타페 에베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메일을 보내서 아파트 신청서를 이제 우편이나 이메일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메일을 보는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뭐 이메일이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로 목요일날 오시면 저희가 이 아파트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요청하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고, 신청서를 또 받으시면 저희가 작성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고요. 가족 중심의 저렴한 서민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얼반시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7월 한 달 동안 지금 그 희망 접수, 조기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이 되게 길어져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특히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 얼바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저소득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얼바인 시에 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의 웹사이트 가셔서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affordable housing 아니면 이제 resident, tenant 이런 단어를 찾으셔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파트 이 시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live 생활 관련돼서 바로 첫 번째 affordable housing이 있죠. 지금 얼바인 시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렌지 카운티 시에서 좀 그래도 제일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 아파트 관련돼서 또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한국어로도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근데 번역이 좀 가끔 더 제가 영어도 딸리고 우리말도 딸려서 국제 또라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일단은 가겠습니다. 어포러블 하우징을 일단 누르시잖아요. 누르시면 이 얼반시에 있는 어포러블 하우징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나오네요. 하여튼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중요한 거,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조기 접수 시키는 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서비스 관련돼서 이 얼바인시에서 지어진 아파트들 정보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디벨롭먼트 개발 중인 아파트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요. Existing Future Affordable Rental Housing, 이제 요거를 왼쪽에 보시면 지금 개발 중인 아파트가 있고요. 그런 이 아파트의 지금 그 정보들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 아파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지금 그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을 설명한 거고, 지금 컨스트럭션 있네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컨스트럭션 업데이트 for future, 여기를 눌러볼게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칼라이트 아파트먼트라고 지금 새로 지어졌고 17,600 칼트라이트 로드 얼바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희망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희망 접수를 8월 2일 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아파트 희망 접수를 하셔야 되고, 이거 희망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여기 누르시면 칼와이트라고 하는 이 개발업자인지 관리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분들에 대한 이제 소득 자격이 나옵니다. 그 오렌지 카운티 중간 소득의 50% 이하 되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또 80% 이하 되시는 분들, 120% 이하 되시는 분들, 세 캐테고리의 분들이 이제 신청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very low income, 중간 소득이 50% 되시는 분들에게 아파트 매체가 책정이 되어 있고, low income 매체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 신청이라보다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Join Affordable Housing Interest List가 있죠.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기본 정보입니다. 이름,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인의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직장번호, 셀러폰 번호, 그리고 이제 집 주소, 그리고 혹시 섹션 A 바우처가 있는지, 바우처도 받는다고 합니다. 바우처가 있으면 보통 그 개인들은 렌트비에 30%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바우처로 정부에서 렌트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기본 정보들을 해서 보내시면 일단은 그 8월 2일 전까지 이거를 보내시고 거기서 그 접수되신 분들을 라러리 복권제로 추첨을 해서 그분들 중에 이제 소득 기준 그런 것들을 봐서 해당되시는 분들께 이제 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쓰라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 아파트라기보다는 그 텍스 크레딧, 어포러블 하우징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돼서는 큰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어느 분이나 이 소득 조건만 맞으시면은 이 아파트에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얼바인시 이제 가신 김에 얼바인시에 한번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서비스 인터랙티브 어포러블 하우징 맵이라고 있죠. 이거 한번 가서 보세요.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얼바인시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 아파트들을 지도와 함께 여기 이제 분류별로 현재 만들어진 저소득 아파트, 앞으로 지어질 저소득층 아파트, 그 다음에 연장자 아파트, 그 다음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 이렇게 4가지 분류를 했고 그 아파트에 사진이 있고 지도가 있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칼 와이트였죠? 요 지도가 있죠. 칼 와이트를 누르면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 그 다음에 모든 유닛이 28개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28개의 유닛을 책정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바인시의 어포러블 하우징 이 정보, 이 지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희망 접수 빨리 접수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좀 부에나 파크, 플루턴, 얼바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다음번에는 좀 산타아나 그 다음에 애나임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